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이 시각 개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종로입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현재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개표는 52.4% 진행됐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갑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후보가 60.6%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구 성동을입니다. 민주당의 박성준 후보 60.6%로 현재 1위입니다. 서울 용산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49.2%로 1위, 통합당 권영세 후보가 44%로 2위입니다. 이어서 광진갑입니다. 민주당의 전혜숙 후보 62.2%로 김병민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을 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1위,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2위입니다. 동대문 갑입니다. 민주당의 안규백 후보가 59.1%로 허영곤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민주당 장경태 후보가 60.1%로 앞서고 있고 통합당 이혜훈 후보가 38.5%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중랑갑입니다. 민주당의 서영교 후보가 62.2%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을 민주당 박홍근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61.1%를 득표하고 있네요. 네, 성북갑입니다. 역시 민주당의 김영배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서울 성북을 개표가 21.6% 진행됐는데요. 민주당의 기동민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갑입니다. 민주당의 천준호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표는 26.3% 진행됐습니다. 서울 강북을 민주당 박용진 후보가 67.8%, 통합당의 안홍열 후보가 31.5%, 1, 2위입니다. 서울 도봉갑입니다. 민주당의 인재근 후보와 통합당의 김재섭 후보 접전 상황입니다. 서울 도봉을도 접전입니다. 통합당 김선도 후보가 49.5%, 민주당의 오기형 후보가 49%, 치열하게 접전입니다. 서울 노원갑입니다. 민주당의 고용진 후보가 51.3%를 득표하며 이노근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을 민주당의 우원식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58.2%를 득표하면서 1위입니다. 노원병입니다. 민주당의 김성환 후보 50.3%를 득표하며 이준석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갑 민주당의 박주민 후보가 68.9%로 1위, 통합당의 홍인정 후보가 2위입니다. 서울 은평을입니다. 민주당의 강병원 후보가 56.2%로 허용석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는 11% 정도 진행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59.7%로 1위, 통합당 이성헌 후보가 36.2%로 2위입니다. 서대문을입니다. 민주당의 김영호 후보가 65.4%를 득표하며 송주건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서울 1, 2위를 보고 계십니다. 마포갑 민주당 노무래 후보가 62.2%, 통합당 강승규 후보가 36.9%입니다. 마포을입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 60.2%를 득표하며 김성동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는 6.8% 진행됐습니다. 서울 양천갑 민주당 황희 후보 59.6%, 통합당 송한섭 후보 37.9%, 1, 2위입니다. 강서을은 개표가 1.2%만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의 진성준 후보가 53.8%를 득표하며 현재 1위입니다. 서울 구로갑 민주당의 이인영 후보가 58.9%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개표 25.2% 진행됐습니다. 개표가 30.1% 진행된 구로을입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후보 59.3%로 김용태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 개표가 61.2% 진행됐네요. 민주당의 최기상 후보가 49.7%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민주당의 김영주 후보가 63.6%를 득표하며 문병호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을 민주당 김민석 후보 58.9% 1위, 통합당 박용찬 후보 36% 2위입니다. 동작 갑입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후보 52.4%로 1위, 2위는 장진영 후보입니다. 서울 동작을 통합당의 나경원 후보 50.1%대 민주당 이수진 후보 47.1%입니다. 개표 11.2% 진행됐습니다. 서울 관악 갑입니다. 민주당의 유기용 후보가 65%로 현재 1위입니다. 서울 관악을 민주당 정태호 후보가 60%를 득표하면서 통합당의 오신환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 갑입니다. 통합당의 윤희숙 후보가 67%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서울 서초을 통합당의 박성중 후보가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58.4%를 득표했습니다. 서울 강남 갑입니다. 통합당의 태구민 후보가 59.2%를 득표하며 김성곤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9시 53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6군데에서는 개표가 시작이 되지 않았고요. 또 지역별로 개표율이 다른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선거 판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은 지난 20년 동안 보기 드물게 양당 구도가 강력하게 압도한 선거였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구만 후보를 낸 양대 정당이 예상대로 1당과 2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민주당이 146곳에서 그리고 통합당이 97곳에서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당의 위성 비례 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 18석, 열린민주당은 2석이고요. 미래한국당은 17석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제3당 경쟁을 하고 있는 정당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생당은 1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정의당은 5석,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국민의당은 4석을 얻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소속인 후보들도 4석 얻을 것으로 예측이 당하는 상황입니다. 민생당은 4년 전에 국민의당 시절 호남 지역구 선거를 휩쓸었지만 이번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구 1, 2를 달리는 후보가 지금 1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개표 결과가 오늘 밤 끝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보여드린 결과고요.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아직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선거 결과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1, 2위 알아보겠습니다. 어디로 먼저 가볼까요? 네, 전라북도로 왔습니다. 전주 갑입니다. 개표 54.4%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김윤덕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주을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상직 후보 62.9%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 전주병입니다. 민주당의 김성주 후보 71%, 민생당의 정동영 후보 28% 1, 2위입니다. 이번에는 전북 군산입니다. 개표는 41.9% 진행됐네요. 민주당의 신영대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전라북도 익산갑으로 왔습니다. 개표 58.4% 진행됐네요. 민주당 김수흠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익산을입니다. 민주당의 한병도 후보가 71.9%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 정읍고창으로 왔습니다. 개표 41.7% 진행됐는데요. 민주당 윤준병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원, 인실, 순창으로 왔습니다. 네, 개표 74.1% 진행됐는데요. 무소속의 이용호 후보와 민주당의 이강래 후보 치열하게 접전 중입니다. 이번에는 김제, 부안이군요. 네, 개표 75.8%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입니다. 네, 이것도 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57.2%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로 왔습니다. 네, 이곳은 개표가 13.7% 진행됐는데요. 민주당 김원희 후보와 민생당 박지원 후보 아직 좀 치열하게 겨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남, 여수, 가비로군요. 네, 민주당 주철현 후보가 66.4%로 1위, 무소속의 이용주 후보가 30%로 2위입니다. 자, 전남, 여수, 을은 어떨까요? 네, 이곳은 민주당 김회재 후보가 75.8%나 득표했는데요. 개표가 8.1% 진행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입니다. 네, 여기는 민주당의 소병철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개표는 58.7% 진행됐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이군요. 민주당 서동용 후보가 66.7%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 화순입니다. 민주당의 신정훈 후보와 민중당의 안주용 후보가 겨뤘는데요. 신정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개표 69.1%. 이번엔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이군요. 네, 이것도 굉장히 큰 표 차이가 났는데요. 민주당의 이계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개표 79.8% 진행됐습니다. 전남, 고흥, 고성, 장흥, 강진입니다. 민주당의 김승남 후보 62.7%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 완도, 진도입니다. 네, 개표가 절반 정도 진행됐는데요. 민주당의 윤재갑 후보가 68.2%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전남, 영암, 무안, 신안은 어떨까요? 네, 이것도 개표가 절반 정도 진행됐는데요. 민주당의 서삼식 후보가 77.4%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광주 서구울의 양양자 후보가 당선 인사를 해서 저희들이 취재 기자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를 선택해 주신 사랑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주 서구울 국회의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양양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선거 일정을 미뤄야 할지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방역 대책 그리고 시민 의식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과 같은 이동 금지 명령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유능한 정부 여당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 잘 대처하고 있다는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제 위기 극복을 해내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양양자도 국민의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양자 후보의 당선 소감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는 핫플레이스가 눈길을 끌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목해야 할 격전들을 저희가 키워드를 잡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자객입니다. 자객. 자객. 예. 그대를 잡으러 내가 왔어. 핵심 인물들이 자리 잡은 지역구에 자객을 투입해서 이 거물도 잡고 네. 지역구도 탈환하겠다. 뭐 그런 전략입니까?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지역구는 이번에 통합당 4선 나경원 후보가 지키고 있는 동작을입니다. 예. 민주당은 왜 이곳에 정치 신인이자 같은 판사 출신의 이수진 후보를 공천했죠? 자, 이수진 후보가 같은 여성이고 판사입니다. 그런데 신인입니다. 거물을 잡기 위해서 신인을 내세워서 자객으로 내보낸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네. 두 후보의 스코어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현재 개표가 16.6%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나경원 후보가 46.4%, 이수진 후보가 51%로 이수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활약을 했던 나경원 후보의 존재감을 잡기 위해서 자객으로 이수진 후보가 공천이 됐습니다. 예. 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릅니다. 자객은 마지막에 급소를 두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예. 자, 다음은 광진을로 가보겠습니다. 통합당의 대권 잠룡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일찍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여기엔 민주당이 대통령의 입이었던 고민정 후보를 자객으로 보냈죠? 그렇습니다. 광진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리 5선을 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통합당의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바로 대선 주자로 우뚝 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올드보이의 귀환만을 막겠다며 탄탄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신인 고민정 후보를 자객으로 보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스코어는요. 나왔군요. 개표 10.1%, 오세훈 후보가 43.7%, 고민정 후보가 55.2%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거물과 유명 신인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최후의 우승자는 누굴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 수성 갑입니다. 이곳은 차기 대선 출마까지 선언한 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지역구인데 통합당은 여기에 주호영 후보를 자객으로 보냈죠? 맞습니다. 주호영 후보도 4선인데요. 만약에 김부겸 후보가 대구 지역에서 당선이 된다면 차기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옆 동네 수성을에서 옆 동네. 주호영 후보를 자객으로 공천을 했습니다. 지금 주호영 후보가 58.3%로 개표가 18.1% 진행이 되는데 더 앞서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다음 지역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로을입니다. 마지막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 박영선 장관이 내리 3선을 지낸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이번에는 윤건영 후보가 뛰고 있어요. 네. 통합당은 이곳에 3선 중진인 김용태 후보를 자객으로 보냈죠. 자, 김용태 후보도 3선이잖아요. 그리고 개인기로 정말 3선까지 한 바로 옆 동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자객으로 비슷한 중진을 자객으로 공천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떨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표가 34.7% 진행이 됐는데 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윤건영 후보가 58.4%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객 공천의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충성! 저 멀리 군부대가 보이는군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입니다. 1,400여 표 차이로 통합당 김진태 후보가 허영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추 태백산맥이 있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로 왔습니다. 통합당 한기호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강을 감싸는 봄의 경치가 빼어나죠. 강원 원주 갑입니다.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통합당 박정화 후보 접전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이 선택한 투표 결과를 지금 4시간째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 최종 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1대 국회에는 지금까지 20대 국회와는 달리 우리 나라의 장래를 열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를 믿고 이렇게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코로나와의 전쟁, 경제 위기의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원 지역입니다. 치악산의 길을 받아 민심을 잡는 자 누굴까요? 강원 원주 을입니다. 개표가 34.1%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송기현 후보 52.3%로 현재 1위입니다. 산과 호수와 바다까지 천혜의 자연을 다 가진 강릉입니다.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42.4%를 등으로 현재 1위입니다. 수심이 깊은데 민심이 잘 보이나요? 동해, 태백, 삼척, 정선. 개표가 62.5% 진행됐습니다. 통합당의 이철규 후보가 52.3%를 득표하면서 현재 1위입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도착한 곳은 속초, 인제, 고성, 양양입니다. 개표는 55.8% 진행됐습니다. 통합당의 이양수 후보 51.2%로 현재 1위입니다. 험준한 산과 굽이치는 물줄기가 만난 이곳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5,800여 표 차이로 통합당의 유상범 후보가 원경환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보이는 해벽이 아주 멋지네요. 제주 갑입니다. 민주당의 송재호 후보, 통합당의 장성철 후보 접전 상황입니다. 산호의 섬 우도엔 어떤 민심이 숨어 있을까요? 제주 을입니다. 민주당의 오영훈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민심을 실은 배가 모슬포항에 들어오고 있네요. 서귀포입니다. 역시 민주당의 위성곤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선택 2020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중간 성적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출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요, 과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 영향력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이 청와대 출신 인사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비서관급 이상 후보 15명을 추려봤습니다. 이렇게 15명인데요. 각자 지역구에 출마해서 현재 투표가 끝났고 개표가 진행 중이죠. 이제 저녁 한 10시가 좀 넘었으니까 개표가 시작된 지 한 4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현재까지의 이 중간 성적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먼저 이 수도권에 출마한 인사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수도권에 출마한 인사들 이렇게 8명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관심 인사를 몇몇 성적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먼저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윤건영 후보입니다.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는데요. 개표가 현재 34.7% 진행된 가운데 상대 후보인 현역 3선 김용태 후보를 상대로 58.4%의 득표율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앞서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 한 명 더 확인해보죠. 바로 대통령의 입으로 불렸던 전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후보입니다. 성남 중원구에 출마했고요. 개표율 현재 40.9%를 진행된 가운데 마찬가지로 현역 4선이 신상진 후보를 상대로 50.1%의 득표율로 앞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현재까지 이렇게 2명의 수도권 후보를 대표적으로 봤는데 이 수도권 바깥에 출마한 후보들의 성적은 어떨까요? 네, 수도권 바깥에 출마한 후보들 이렇게 7명으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각자의 지역구에서 현재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상대 후보를 상대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후보 3명, 경합 2명, 열세 2명으로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는 후보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본 15명의 후보를 성적을 한번 전부 합쳐보도록 하죠. 네, 15명의 후보들 각자의 지역에서 상대 후보를 상대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후보가 9명, 경합 4명, 열세 2명의 성적입니다. 이 총선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죠. 그런 결과를 봤을 때 이번 성적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좀 같이 맞닿아서 굉장히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중간 과정이라는 이야기죠. 다만 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과연 이번 21대 국회에 얼마나 입성하느냐가 이 문재인 정권 하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거란 전망이 있는 만큼 이 마지막까지 이 청와대 출신 인사들, 후보들이 과연 어떤 성적을 갖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터치스크린이었습니다. 아직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유독 표심의 향방이 궁금한 곳들이 있습니다. 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피말리는 접전지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도봉을입니다. 민주당 오기영 후보와 통합당 김선동 후보가 49.5 대 49.1, 112표 차입니다. 네, 서울 동작을입니다. 네. 이수진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접전입니다. 800표 차. 서울 강동갑 통합당 이수희 후보 50.7%, 민주당 진선미 후보 48.6%, 불과 400표 차입니다. 네, 부산 진갑은 서병수 통합당 후보와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517표 차가 나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입니다. 통합당 김희곤 후보와 민주당 박성현 후보 49.2% 대 45.9%. 부산 북구 강서갑입니다. 전재수 민주당 후보, 박민식 통합당 후보가 접전입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을입니다. 무소속 윤상현 후보가 41.1%, 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40.4%, 578표 차입니다. 인천 연수을입니다. 민주당 정일용 후보와 통합당의 민경호 후보가 3%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갑입니다. 민주당 맹성규 후보와 통합당 유정복 후보가 1149표 차로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입니다. 황운하 민주당 후보와 이은건 통합당 후보가 3천여 표 차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 개표가 60.2%거든요. 네. 그런데 접점이라는 건 지금 개표가 거의 임박했는 데까지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끝까지 얘기입니다. 예측할 수 없다. 다음 지역 가보겠습니다. 대전 서구갑입니다. 민주당 박병석 후보와 통합당 이영규 후보가 불과 385표 차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울산 북구로 가겠습니다. 박대동 통합당 후보와 이상원 민주당 후보 2천여 표 차가 나고 있습니다. 개표는 47%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 안양 만안 민주당 강득구 후보와 통합당 이필훈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갑입니다. 공재관 통합당 후보 또 홍교안 민주당 후보가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경기 고양갑, 와, 이 지역 궁금했는데 통합당 이경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7.8 대 37.0 0.8%포인트. 예. 표차는 239표 차고 개표는 21%. 야, 이거 의외인데요. 자, 경기 고양병인데요. 민주당 홍정민 후보, 또 통합당의 김영환 후보가 역시 1.1%포인트 차이 납니다. 개표는 62% 정도 진행됐습니다. 경기 고양정입니다. 통합당의 김연아 후보는 49.7%, 민주당의 이용우 후보가 48.4%로 불과 970표 차이인데 개표는 43.9%입니다. 접전입니다.
경기 의왕 과천입니다. 민주당 이소영 후보, 통합당의 신계영 후보, 363표 차입니다. 긴장되는데요. 경기 신갑 민주당 문정복 후보와 통합당 함진규 후보가 48.8대 47.7, 1000표 차입니다. 경기 용인병입니다. 통합당 이상일 후보, 정춘숙 민주당 후보가 0.7%포인트 차이 납니다. 파주 우리입니다. 통합당 박용호 후보와 민주당 박정 후보 49.4대 49.2, 0.2%포인트 차. 41표 차입니다. 경기 안성입니다. 김학용 통합당 후보, 또 이규민 민주당 후보가 1000여 표 차가 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 갑입니다. 통합당 최영근 후보와 민주당 송옥주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어장이 위치한 부산진 갑으로 갑니다. 통합당의 서병수 후보가 1.5%포인트 앞서는 거지만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접전입니다. 반세기 낚시무사.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부산 남구 을입니다. 민주당의 박재호 후보가 52.2%로 현재 1위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황금 배지를 선사할까요? 부산 북구 강서을입니다. 통합당의 김도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낚시와 인생은 참 많이 닮은 것 같죠? 부산 해운대 을로 왔습니다. 개표는 50.6% 진행됐습니다. 1위는 통합당의 김미애 후보입니다. 점차 수면 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민심. 부산 사하갑입니다. 아직 개표가 0.5%만 진행됐네요. 민주당의 최인호 후보가 63표 차이로 현재 1위입니다. 시야가 좋은데요. 민심도 잘 보일까요? 부산 연제입니다. 통합당의 이주환 후보가 54.8%로 현재 1위입니다. 낙동강에서 꾸는 만선의 꿈. 누가 이룰까요? 경남 김해갑입니다. 민주당 민홍철 후보가 홍태영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민심은 어디를 향해 불고 있나요? 경남 김해을입니다. 민주당의 김정호 후보 54.8%를 득표하며 현재 1위입니다. 소문난 강태공들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경남 양산을이로. 개표는 60%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가 51.1%로 현재 1위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데이터는 부산 경남 지역 민주당 9명 의원의 이번 선거 도전 데이터였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18분 59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개표가 꽤 진행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국의 선거 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구별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지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149석을, 통합당이 96석에서 6지역에서 우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9석이 걸려 있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하락해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인천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통합당 후보가 선전하는 곳도 있지만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40석이 걸린 부산, 울산, 경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군요. TK, 대구 경북에서는 통합당이 상당히 우세하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핑크색인 것 알 수가 있죠. 반면에 그 밑에 있는 영남 지역 한번 볼까요? 40석이 걸렸는데
지금 부산 등 일부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이 전반적으로 영남 지역에서도 통합당 후보들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옆으로 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총 28석이 걸려있는 호남에서는 지난번 선거와는 다르게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충청권도 한번 볼까요? 27석이 걸려있는 충청인데요. 충청 지역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충남과 충북의 현재 스코어가 조금은 다른 것 같군요. 충남 지역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선전하고 있지만 세종과 충북 일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 총선의 선거 판세는 어땠는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실까요? 20대 총선 결과입니다.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117석을 그리고 통합당이 103석을 전반적으로 얻었는데요. 지난번 선거 때와 다른 점은 이 영남 지역에서 통합당이 이 지도와는 다르게 꽤 많이 수복을 했다는 점,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국민의당에게 20석 가까이를 내주었던 호남 지역에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싹쓸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경기, 인천은 지난번 20대와 지금의 양상이 다소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판세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1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종로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58.2%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중구 성동갑입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후보가 60.7%로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서울 중구 성동을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57.4%를 득표하면서 현재 1위입니다. 용산입니다. 통합당의 권영세 후보가 51.9%를 득표하며 현재 1위입니다. 광진갑의 1위는 민주당의 전혜숙 후보입니다. 59.8%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광진을입니다.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 52.9%로 현재 1위입니다. 동대문갑 민주당 안규백 후보가 55.8%를 득표하면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동대문을입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서울 중랑갑은 민주당의 서용규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중랑을입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후보 당선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서울 성북갑도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영배 후보. 성북을입니다. 민주당의 기동민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강북갑 민주당의 천준호 후보가 59.5%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강북을입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도봉갑 민주당의 인재근 후보가 49.4%로 현재 1위입니다. 도봉을입니다. 현재 1위. 통합당의 김선동 후보입니다. 서울 노원갑 민주당의 고용진 후보가 당선이 유력합니다. 노원을입니다. 민주당의 우원식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노원병 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50.5%로 현재 1위입니다. 은평갑입니다. 개표는 8.2%만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은평을 민주당의 강병원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갑입니다. 민주당의 우상우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서대문을 민주당 김영호 후보 당선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64.9%. 마포갑입니다. 민주당의 노웅래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마포을 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58.8%를 득표하면서 현재 1위입니다. 양천갑입니다. 민주당의 황희 후보 57.8%로 현재 1위입니다.
서울 양천을 민주당 이용선 후보가 64.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서갑 현재 1위 민주당의 강선우 후보입니다. 강서을 민주당 진성준 후보가 59.2%로 1위입니다. 강서병입니다. 현재 1위는 민주당의 한정혜 후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1위를 보고 계십니다. 구로갑 민주당 이인영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구로을입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 민주당 최기상 후보 당선 유력합니다. 영등포 갑입니다. 민주당의 김영주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영등포을 민주당 김민석 후보 61.2% 득표하고 있습니다. 개표 11.6% 진행돼 있습니다. 동작갑입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후보가 현재 1위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동작을 민주당 이수진 후보 현재 1위입니다. 관악갑입니다. 민주당의 유기호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관악을 민주당 정태호 후보가 현재 1위. 서초갑입니다. 통합당의 윤희숙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서초을 통합당의 박성중 후보가 당선이 유력합니다. 58.4% 득표. 강남갑입니다. 통합당의 태구민 후보가 59.2%로 현재 1위입니다. 개표가 19.8% 진행된 강남을 통합당의 박진 후보가 1위입니다. 강남병입니다. 통합당의 유경준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개표는 8% 정도 진행됐습니다. 강동갑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후보 현재 1위. 강동을입니다. 민주당의 이혜식 후보가 54.9%로 현재 1위입니다. 네, 이번 공천 과정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유독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죠. 여기에 불복했습니다를 선언하면서 무소속 출사표를 던진 후보도 상당했는데요. 자, 이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살아 돌아올지 가늠해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입니다. 네, 차기 야권 대선 주자로 꼽혔던 김태호 후보 고향 지역구에 나왔습니다.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내밀면서 표심 예측이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자, 지금 상황 어떨까요? 네, 김태호 후보가 41.7%로 친정인 통합당의 강석진 후보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서필상 후보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수성을입니다. 이곳 역시 통합당의 공천에서 배제가 되면서 반발한 홍준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서 대권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개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무소속인 홍준표 후보가 36.6%, 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인선 후보가 32.1%, 이상식 후보까지 봐도 표심이 골고루 나눠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갑입니다. 자, 의정부 갑은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일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탈당을 하고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나왔는데요. 문석균 후보, 현재 상황 어떨까요? 자, 소방관 출신인 민주당의 오영환 후보가 48.4%, 강세창 통합당 후보가 41.5%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문석균 후보는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지역구에 깃발을 꼽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지금까지 불복했습니다. 공천 불복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10시 30분, 당락을 가늠할 수 있는 것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표 상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김태현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분석을 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비례대표 상황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성시용 기자가 터치스크린 앞에서 비례대표 상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시용 기자.
네, 이 시각 터치 스크린입니다. 어떤 비례정당이 선전하고 있는지 또 어느 후보가 당선권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와 좀 결과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주목해 주시죠. 네, 저녁 10시 22분 현재 개표가 24%까지 진행이 됐군요. 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각 당과 숫자가 나올 겁니다. 네, 현재 득표를 토대로 지금 어느 의석까지 당선권인지 어느 몇 번 후보까지 당선권인지 보여주는 건데요. 더불어시민당 17석이고요. 네, 미래한국당이 18석입니다. 미래한국당이 한 석 앞서고 있네요. 그리고 열린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5석 이하의 의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관심 후보들의 당선권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더불어시민당 3번 권인수 후보입니다. 네, 부천경찰서 성범문 사건이 세상에 알린 후 여성 인권을 위해서 힘써왔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국회의원 배지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당선권입니다. 더불어시민당 14번 김홍걸 후보입니다. 당선권이고요. 그럼 열린민주당 3명의 후보들 한꺼번에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최강욱 후보만 당선권이었는데요. 네, 역시 이번에도 최강욱 후보만 당선권이고요. 김의겸, 황희석 후보는 당선권 바뀝니다. 네, 정의당 6번 박창진 후보도 확인해보죠. 땅콩 회항 사건의 공익 제보자였죠. 결과 궁금한데요. 네, 아직까지는 당선권 밖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관심 후보들 한번 살펴보죠. 화제성과 그리고 각 정당의 목표 의석수를 토대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해본 건데요. 한국경제당 1번 이은재 후보입니다. 네, 당선권 바뀌고요. 서청원 후보, 손학규 후보 모두 당선권 바뀝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3번 권은희 후보는 어떨까요? 네, 당선권으로 나타났고요. 미래한국당 23번, 미래한국당 10번 후보들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은희 후보는 당선권 바뀌고요. 김예지 후보는 당선권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계산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실시간 각 당 득표를 토대로 계산을 해본 건데요. 다 함께 좀 확인해 볼까요? 현재 득표율 누가 가장 앞서고 있을까요? 네, 미래한국당이 34.4%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33.6% 아주 적은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정의당이 잇고 있고요. 국민의당 6%, 열린민주당 5%, 민생당 3.4%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표율 24%를 토대로 해서 예측된 결과일 뿐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될 겁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터치 스크린이었습니다. 네, 터치스크린 잘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현종 논설위원과 김태현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자, 일단은 이 위원님, 네. 당락의 윤곽이 나온 곳이 꽤 되고, 네, 그렇죠. 당선이 유력시돼 보이는 후보들도 있고요. 네. 예상외로 접전을 보이는 후보들도 있는데, 인상 깊게 보신 지역이랄까요? 인상 깊게 본 후보. 혹시 누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종로의 승패가 이제 거의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후보가 거의 뭐 압승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그 출구조사에서는 상당히 접전을 벌일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차이가 많이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차이 나게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골고루 일단 득표를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결과가 서울시 전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 지금까지 현재 개표 결과를 보면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압승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아마 수도권에서 결국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어떤 정부 안정론, 이것이 상당히 먹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관심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일단 지금 저쪽 이제 오세훈 후보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경기나 그다음에 인천 쪽에서 상당히 어떤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는, 압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사실은 예전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제 82석을 갖고 갔어요. 121석 중에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압승을 좀 수도권이 상당히 견인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격전지로 예상했던 곳에서 지금
예, 광진을에서도 고민정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이라면 김 변호사님 아까 저희가 출구조사에서 안 접힌 사전투표 그 26% 넘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 모양새네요. 뭐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직 뭐 개표가 끝난 건 아니긴 하지만 현재까지 보면 방금 전에 봤던 광진을 같은 경우에 예. 현재 개표 상황의 그 표 차이가 출구조사보다는 오히려 좀 벌어지는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이제 수도권이라는 게 이 지역 내에서 동네별로 사실 투표함이 뭐 A동 열리고 B동 열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동네별로 뭐 유권자의 뭐 인구 구성이라든지 그런 점에 따라서 동별로 한 후보가 표를 몰아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있어요. 예.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어떤 동네가 먼저 열리냐에 따라서 사실 두 후보의 표차가 줄었다가 늘어났다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출구조사의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지금 개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요. 특히 이 무소속의 홍준표 후보가 현재로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봤는데 네. 이 위원님 이게 참 공교롭게요.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 고전을 하고 있고 전 대표였던 그리고 이번 공천 파동의 어떤 당사자이기에 그렇죠. 홍준표 무소속 후보가 살아 돌아오겠다, 입당을 하겠다라고 좀 예고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의 어떤 당 주도권과 관련돼서도 좀 묘한 상황이 펼쳐지겠군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전세가 좀 역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지금 보면 특히 이제 이 통합당의 어떤 대선 후보급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보면 지금 좋은 성적을 못 올리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근데 홍준표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본인이 이제 고향 쪽에서 나오려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좀 김해 쪽으로 또 옮겼다가 네. 그것도 공천을 안 주니까 예. 대구 쪽으로 또 옮겼는데 결국 이제 공천을 못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번 공천과 또 황 대표와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퍼붓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이 선거 결과를 보면 결국 홍준표 대표의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묘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당내에서 홍준표 대표, 물론 이제 홍준표 대표는 지금 이제 전 대표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아마 본인의 복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겁니다. 아마 본인은 바로 복당을 시도할 테고, 네. 일단 한국당 쪽에서는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은 복당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뭐 일단은 이런 결과를 낳게 보면 결국 당 지도부가 어떤 식이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홍준표 그 빈자리를, 그렇죠. 예. 전 대표의 공세의 어떤 설득력이 상당히 커진다고 하면 예. 상당히 아마 당 지도 체제를 놓고 상당히 내용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홍준표 전 대표도 일단 만약에 이 결과로 그대로 굳어진다고 하면 네.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대권 재도전 꿈을 상당히 좀 예. 구체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예. 예상도 해봅니다. 근데 방금 대구 얘기하셔서 말씀인데 TK 같은 경우는 통합당 쪽이 싹쓸이를 했는데 호남은 보면 사실상 민주당이 몰표를 가져갔고요. 그렇죠. 박지원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도 6선인데 지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가 더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중간 평가적 성격이 있는 선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진영을 사실 총 결집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보수의 어떤 본사는 역시 TK이고 진보의 본사는 호남, 광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진영이 지금 최종적으로 집결해서 격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사실 좀 더 공고화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호남만 조금 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호남에서 민주당이 싹쓸이를 하지 못하게 했으려면 민생당이 조금 선전해 줬어야 되는 건데 예. 네. 민생당의 이번 선거 과정을 좀 보시자고요. 민생당은 어쨌든 야당입니다. 그런데 야당인데 그 호남 쪽에서 선거운동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지금 호남 쪽에 이낙연 지금 종로에 나온 후보 거의 뭐 당선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아니겠습니까? 민생당 후보들이 이낙연 후보 사진을 플래카드에 거는 경우도 있고 박지원 후보도 사실상 뭐 다음 예.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낙연 후보를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당선돼서 이낙연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묘해요, 거기. 내가 당선돼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싣겠다.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그럼 공생을 꾀했던 게 패착이 된 건가요? 그럼요. 오히려 이제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과연 이제 호남에서 거의 야당인가 여당인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별다르게 두드러지게 호남 유권자들한테는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하나도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정치 거물인 박지원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도 이번에 아마 조금 당선이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특히 보면요. 강원 원주시 갑 지역도 네. 이 위원님 상당히 뜨거운데 개표율이 현재 59.2%고 엎치락 뒤치락해요.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와 통합당의 박정아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강재 후보가 47.4, 박정아 후보가 42.5%. 여기도 좀 묘하네요. 접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강원지사를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부터 좀 우세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초반 판세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상당히 적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개표를 끝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경우가 이제 굳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이광재 후보의 당내 위상이나 입지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주 지역에서 두 군데에서 이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은 통합당이나 이제 무소속 후보가 좀 선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강원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제 원주 같은 경우에 젊은 층들이 많고 예. 특히 또 이번에 이광재 후보가 여러모로 어떤 면에서 다시 이제 대진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 쪽의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여당에 상당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건 뭐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또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59석이 걸려있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수원갑. 민주당의 김승원 후보가 61.5%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을입니다. 민주당의 백혜련 후보가 57.6%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수원병. 민주당 김영진 후보와 통합당 김용남 후보. 개표가 74% 진행됐는데요. 표차 3천여 표차 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정입니다. 민주당의 박광원 후보가 55%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경기 수원무. 민주당 김진표 후보가 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52.3%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성남 수정입니다. 개표는 67.9% 진행됐는데요. 민주당의 김태년 후보가 60%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성남 중원. 민주당 윤영찬 후보, 통합당 신상진 후보 치열한데요. 그래도 윤영찬 후보가 51.4%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갑입니다. 통합당의 김은혜 후보가 54.6%를 득표하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 통합당의 김민수 후보, 민주당 김병욱 후보 둘 다 지금 치열하게 겨루고 있습니다. 개표는 23% 진행됐네요. 네, 계속해서 경기 지역입니다. 의정부 갑입니다. 민주당의 오영환 후보 48.4%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의정부을. 민주당 김민철 후보 51.6% 당선이 유력합니다. 안양 만안입니다. 민주당의 강득구 후보와 통합당의 이필훈 후보 접전 상황입니다. 경기 안양 동안갑입니다. 개표 절반 정도 진행됐는데요. 민주당의 민병덕 후보가 더 큰 힘을 얻으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안양 동안을입니다. 이재정 후보 민주당에서 57.8%를 득표하면서 현재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갑. 개표 41.8%. 민주당 김경혁 후보가 55.9%의 힘을 얻으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부천을입니다. 개표는 48.9%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서른 후보가 51.8%를 득표하며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중간 점검 시간인데 지금까지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각 비례정당들의 득표율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의 국회의당 의석 배석을 저희들이 한번 가져왔습니다. 먼저 지역구 결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개표율을 바탕으로 각 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을 확인해보면 민주당은 151석을 그리고 통합당은 94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민생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정의당도 한 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것 같고요. 통합당의 94석은 이렇게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투표용지였죠. 비례대표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례대표 결과는 어떨까요? 덤 여권의 두 개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얻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지금 2번 후보까지 당선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생당에서는 한 명의 후보를, 정의당에서는 5명의 후보를 당선시킬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국토 종단을 했었던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서는 4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죠. 미래한국당에서는 18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합친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민주당 계열의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합친 예상치인데요. 170석을 범 여권에서 차지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 계열은 112석을 이번 21대 총선에서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세 분석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1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중구 영도 통합당 황보승희 후보가 52.6% 1위입니다. 네, 서구 동구입니다. 통합당의 안병길 후보가 54.1%를 득표하며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부산 진갑 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47.5%로 1위입니다. 부산 진을입니다. 통합당의 이현승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동래도 통합당입니다. 김희곤 후보가 51.5%로 1위입니다. 남구 갑입니다. 통합당의 박수영 후보 53%로 현재 1위입니다. 남구 을은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박재호 후보가 50.7%로 현재 1위입니다. 북구 강서 갑입니다. 이곳은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49.8%로 앞서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 강서을 통합당의 김도읍 후보가 현재 1위인데요.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갑입니다. 통합당의 하태경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을 통합당 김미애 후보가 55.5%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사하 갑입니다. 민주당의 최인호 후보 현재 1위입니다. 부산 사하을 통합당의 조경태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금정입니다. 통합당의 백종원 후보가 61.5%로 현재 1위입니다. 부산 연제 통합당의 이주환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네, 이번에 비례대표 상황 알아보시죠. 먼저 범여권의 위성정당 2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33.9%의 득표율을 그렇다면 17명의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누구까지입니까? 네, 현재 개표가 28.6% 진행이 된 상태에서 양경수 후보까지가 당선권 안에 들 것으로 보고요. 이경수 후보부터는 당선권 안에 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걸 후보가 들어가는지가 관심사였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이죠. 김홍걸 후보는 당선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이 두 당 간의 신경전 또한 상당했는데요. 네. 열린민주당이 현재로서는 다소 저조합니다. 네. 5% 득표율이고요. 2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 최강욱 후보까지만 네. 당선이 되는군요. 최강욱 청와대 전 공직기강 비서관까지는 당선권이고요. 김의겸 후보는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었는데 당선권 바깥으로 빠지게 되고요.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또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었던 황희석 후보도 당선권 바깥으로 되게 돼서 결국 2석 정도 얻어갈 것으로 보여서 많이 선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까지 합치면 지금 두 당을 합쳤을 때 19석 정도가 나오겠죠. 예. 이번에는 야권의 비례정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의 상황입니다. 자, 미래한국당의 스코어입니다. 34.2%의 득표율이고 이대로라면 한국당에서는 18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구까지죠? 정운천 전 장관도 당선권 안에 들고요. 이용 봅슬레이 스켈레톤 전 국가대표 총감독도 당선권 안에 드는데요. 이미지 전문가로 영입했던 허은하 후보부터는 당선권 바깥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 93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례 의석과 지역구 의석을 합친다면 111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치였던 130석에는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 시각 1위입니다. 서울 종로의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개표 71.3%. 중구 성동 갑입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후보가 2만 8천여 표를 얻어서 현재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을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개표는 39.2%. 용산입니다. 통합당의 권영세 후보 53.4%를 득표하며 현재 1위입니다. 서울 광진갑 개표 31.4%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전혜숙 후보가 1위입니다. 광진을입니다.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 현재 1위입니다. 서울 동대문갑 민주당 안규백 후보가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동대문을입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후보 현재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갑 민주당 서영교 후보가 현재 1위 당선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중랑을입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갑 민주당의 김영배 후보 당선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성북을입니다. 민주당의 기동민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서울 강북갑 민주당의 천준호 후보가 59% 득표 당선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강북을입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도봉갑 민주당의 인재근 후보 현재 1위인데요. 개표 35.2%. 도봉을입니다. 통합당의 김선동 후보가 49.9%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 44.8% 진행된 서울 노원갑 민주당의 고용진 후보가 당선이 유력합니다. 노원을입니다. 민주당의 우원식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노원병 민주당의 김성환 후보 현재 1위. 은평갑입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후보가 69.5%를 득표하며 현재 1위입니다. 개표는 19.7% 진행됐습니다. 은평을 민주당의 강병원 후보가 당선이 유력합니다. 서대문갑입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후보가 54.8%로 현재 1위입니다. 서울 서대문을 민주당 김영호 후보 당선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65.2% 득표. 마포갑입니다. 민주당의 노웅래 후보가 59.7%로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서울 마포을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 현재 1위입니다. 개표 21.1% 진행됐습니다. 양천갑입니다. 민주당의 황희 후보가 57.1%로 현재 1위입니다. 개표 26.3% 진행된 서울 양천을 이용선 후보가 62.1% 득표하면서 현재 1위. 강서갑입니다. 민주당의 강선우 후보가 59.1%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을 민주당 진성준 후보 58.8% 득표로 현재 1위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10시 55분입니다. 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던 총선 특집 개표방송 진짜 선택 2020 3부였습니다. 네, 2시간 반여 동안 당락과 시비가 갈리는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 네, 조수빈이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진짜 선택 2020 4부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